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오늘 11월 30일 어느덧 벌써 2018년도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종시 조치원 다비다 커피숍입니다. 크리스마스 지금 머라이어 캐리인가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지금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이렇게 촛불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따스한 보이차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글로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 그리고 파라과이,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5개 국가의 글로벌 국제 소식을, 주요 소식을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달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좀 중심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시간 뉴스라든가 또 지난주, 이번 주 소식을 통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뉴스를, 탑 뉴스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최대 80% 하락을 맛본 비트코인. 11월 26일 미국 CNBC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의 겨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500달러 아래로 하락한 후에 월요일까지는 3,900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작년 최고점에서 81% 이상 하락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최악의 비트코인 손실은 아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세계 최대 디지털 통화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정한 코인들, 자근자근한 코인들 막 무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코인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최대 디지털 화폐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의 CNBC 뉴스의 11월 26일자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또 미국의 CNBC 뉴스를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29일 미국 C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 자, 한국에도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거래소처럼, 증권거래소처럼, 자, 미국도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인 제프 스프레셔는 암호화폐가 출렁이고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규제 시장에서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큰 기회가 된다는 말에 저는 조금 이렇게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증권뿐만 아니라 선물도 그렇고요.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죠. 기관 투자자가 받쳐주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그것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 단계에 거쳐서 우리 어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움직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기관 투자자가 이번 기회에 들어올 기회가 가격이 하락되면서 들어올 기회가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국 오하이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입니다. 미국 오하이주가 주정부 가운데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납세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하이주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주의 사업자들은 담배 판매세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세금들을 비트페이입니다. 비트페이를 통해서 다시 달러로 전환해서 오하이 주정부에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주의 재무장관 맨델은 비트코인을 주의회나 주지사 승인 없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자신이 직접
지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규제가 있지만 각 주마다 이런 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오픈해서 또 받아들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하이주에서 세금으로 받겠다는 내용을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29일 자, 이것도 이제 어제 뉴스인데 지금 어제 그저께 이번 주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뉴스를 지금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1월 29일 어제 뉴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텍사스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가 올바니, 버팔로 또는 로체스터를 중심으로 미국 뉴욕 북부 지역에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ATM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주변에 ATM 많이 있으니까요. 자, ATM인데 암호화폐 ATM. 우리가 암호화폐 브리핑 한 5회 시간인가요? 저 공항에 암호화폐 ATM이 설치됐다는 소식을 전달해 바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ATM이 미국의 23개 주로 확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ATM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도 BTM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해서요. 비트코인 텔러 머신 그래가지고 BTM이라고도 또 불리는데요. 이 ATM이 이제 처음에 한 4개 주, 5개 주에서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또는 미주리,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3개의 주가 이렇게 확장이 ATM이 설치가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급박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ATM뿐만 아니라 세금 또 이런 시장 또 시장을 이렇게 자산을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적인 작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거기를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뉴욕에서 도쿄까지 세계 우수 대학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과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26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IBM, 여러분들 IBM 회사 알죠? IBM과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위한 2개의 블록체인 강좌를 개설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쿄대는 공학 학생들을 위한 블록체인 혁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8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는데요. 그 기부금이 이더리움 파운데이션과 몇몇 회사들에서 지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까지 이제 치고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고, 교육에서도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을 뉴욕부터 아시아까지,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연결을 지금 개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남아프리카로, 사우스 아프리카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자, 11월 26일 비트코인닷컴 소식을 따르면 남아프리카 국제재무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도 자산이다. 이런 얘기죠. 암호화폐로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화폐의 과세 목적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둘 다 포함시키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규제하는 첫 시도가 남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여기서 남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암호화폐를 소득세로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라과이로 들어갑니다. 아마 파라과이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재단과 함께 대규모 암호화폐 허브를 건설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 이것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은요,
파라과이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재단,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과 함께 대규모 암호화폐 허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5개의 암호화폐 센터를 총 5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근접해 있다. 수력발전소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세금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나라처럼 초고속으로 광케이블처럼 이렇게 쫙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인프라도 설치해주고 또한 세금 혜택도 주겠다. 뭐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발전소를 통해서 어떤 전기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15년 계약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면 한국이 조금 이런 면에서 처음에는 치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규제를 하는 동시에 조금 이제 주춤해졌는데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나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라과이에서 한국 블록체인 기술재단과 함께 이렇게 15년 계약에 땅도 이렇게 지불하고 전기도 지불하고 세금 혜택도 주는 그런 허브를 암호화폐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파라과이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금속 거래를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26일 비즈니스 와이어 뉴스에 따르면은 자, 우리 기금속 그러면 금과 뭐 다이아몬드, 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ATM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그 암호화폐 기반으로 플랫폼을 기축해서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브리핑 소식 때 금과 암호화폐가 이제 몇 달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이나 어떤 기금속을 이제 암호화폐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북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11월 28일자 날짜입니다. 그저께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시아타임즈가 북한이 내년 4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은 한 2달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12월 달에 이게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월 달로 이렇게 연장을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모양입니다. 12월 달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보죠. 그래서 4월 달에 내년 4월입니다. 4월에 북한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원래 행사는 지난달 다시 얘기했죠. 12월 달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북한 측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년 4월로 연기하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온라인에서 암호화폐된 화폐가 거래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면 블록체인 해킹 소식도 있고 블록체인 마이닝 채굴 소식을 북한에서 가끔 이렇게 들은 소식이 있지 않게 많이 있었는데요.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핵 무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제회의는 2019년 4월 18일부터 공식적인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됐네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며 참석자들은 7일간의 일정으로 관광을 할 예정이다 라고 11월 28일 아시아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암호화폐 글로벌 국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더 따끈한 소식과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verybody. God bless you. See you again.